안녕하세요. 2023년 연말쯤 되면 이제 대출의 이제 상당 부분이 7, 8%에서 한 11%까지 올라갑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미 연준이 3월달에 0.5% 올려서 기준금리를 4.75에서 한 5.25까지 올리고,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무려 1.75%까지 벌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미국은 2023년 이제 연말쯤 되면 기준금리를 6%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6%를 넘긴다라는 건 한국의 기준금리가 4% 중반까지 못해도 올라간다라는 의미고, 또 그렇게 되면 한국의 시중금리는 그냥 8%, 9%, 10%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8%를 만약에 금리로 해서 이자를 낸다면 사억 빌린 사람들이 월 이자만 23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. 사억 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이번에 투기할 때 2억 빌리고 3억 빌린 게 아니라 상당수가 5억 이상씩 빌렸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5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? 5억이면 대략 한 300만원 가까이 이자로 내는 거죠. 원금은 안 내나요? 원금도 같이 냅니다. 4억 빌리면 원리금 한 7, 80만원 내야 돼요. 몇 년 동안요? 30년, 40년이겠죠. 저게 과연 가능할까?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죠. 감당이 안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.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예를 들어 10억 하다가 8억 됐어요.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감정가액까지 같이 내려가서 그 빚을 진 사람들은 일부의 원금의 일부를 그냥 한 번에 내야 돼요. 1억이든 2억이든.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? 감당 못하면 걸 알고 은행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? 가상금리 매기려고요. 당신 금리가 7%부터 시작하는데 당신 1억 5천에서 2억 원금 일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죠? 그러면 가상금리 3% 붙일게요. 그러면요 그냥 10% 되는 거예요. 남들은 7%에 빌리는데 나 혼자 10% 부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. 게다가 연체 2달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은행에서 이제 간보겠죠. 저 사람이 계속해서 저 사람한테 가상금리 더 먹여서 저 사람이 낼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면 가상금리 더 먹여가지고 좀 더 지켜보는 거고, 저 사람한테 도저히 회수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그냥 곧바로 경매 처분 들어가는 거. 저 사람에게 체크 주심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. 체크 주심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끝나는 거죠. 100만, 200만원 빌린 게 아니잖아요. 4억, 5억, 7억 이렇게 빌린 사람들이 체크 주심 들어가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?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인생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집 팔면 빚이고 뭐고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. 정신 나갔죠. 지금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금 분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. 금리 좀 낮아진다 그러고 빚 내서 집 사라고 분위기 좀 좋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시기에 그래도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, 혹은 시세 차익을 좀 덜 보더라도 팔아낸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악은 좀 면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팔려고 할까?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다시 집값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 못할 이자를 꾸역꾸역 내면서 참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무서운 얘기죠.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앞으로 빚을 진 사람들,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의 결말은 꽤 안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. 다 망해라, 다 쓰러져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정부나 아니면 관련 업계가 너무 많은 폐악질들을 했다.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게 걸려든 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. 경찰도, 공무원도, 학교 선생도,
이래저래 뭐 대기업 다니는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도 뭐 별의별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 가지고 집을 사댔죠. 대출 왕창 끼고요. 제가 아는 지은 학교 선생님인데요. 빚이 9억이 있어요. 참 무서운 얘기죠. 집은 이제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데 빚이 9억이다. 야, 뭐 빚이 대략 9억이니까 뭐 가지고 있는 아파트 2채 자산 가격은 뭐 합치면 뭐 17억일지 뭐 20억일지 뭐 그 이상일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돈을 벌었다고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배팅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었고 좀 겁이 났었어요. 저는 이제 꼰대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고 워낙 1997년 IMF 또 눈앞에서 목격하고 리만 사태도 보고 좀 이래저래 모진 세파에 좀 많이 휩쓸리고 좀 많이 당하고 많이 넘어져 봐서 그런지 좀 겁이 많은데요. 세상에 눈만 뜨면 주변에 전부 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그나마 조금은 알아서 조금 신중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저도 키가 많이 얇습니다. 뭐 남들이 뭐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죠. 만약에 저 또한 조금만 여력이 됐으면 조금만 이렇게 상황이 괜찮았더라면 저도 아마 연끌하고 비토하는데 대거 뛰어들었을 거예요. 참 웃기는 건 제가 그런 상황들을 더 빨리 겪고 더 빨리 두드려 맞아서 그 시기 때는 다행히도 뭐 그러한 어려움들을 안 겪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어떤 상황들을 맞게 될까?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온갖 살벌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뉴스로 터져 나올 것 같아요. 그 뉴스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?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좀 허탈함 이런 것들도 아마 선사해 줄 것 같습니다. 부동산 불편 줄 알았는데 집 사면 3억 오르고 5억 오르고 입주할 시점에 프리미엄이 왕창 붙어가지고 돈 번다 그랬는데 이게 뭐지? 라고 생각할 겁니다. 뭐 둔촌 주공도 뭐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던데요. 참 우려스럽죠. 왜겠습니까? 제 과연 완판일까? 나중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거 뱉어내지 않을까? 뭐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억지로 완판이 된 것처럼 둘러댔지만 나중에 입주할 시점하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을 치닫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. 꽤 충격적인 일들이 말이죠. 정의 바짝 차리고 살고 항상 보수적으로 두려운 마음 갖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